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은 우리 건강의 초석이고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동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물도 물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과 다이어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이어트 그러면 그냥 무조건 먹는 거 참고 배고픈 거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식사라는 뜻입니다. 식사하는 행위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식사, 규칙적으로 잘하고 잠도 잘 자고 또 참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런 소위 말하는 4대 생활 습관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잘 균형 맞게 잘 이루어줘야지 비로소 건강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전인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전인자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검사로 이제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마치 운명적으로 이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인자라는 것은 그 유전인자가 발현이 될 조건이 갖춰져야지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정말 건강한 수면을 잘 자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다시피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걸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섭식중추, 만복중추, 그렇게 배고프다는 중추, 배부르다는 중추, 그만 먹으라는 신호, 이 모든 것이 시상하부에서 발령이 됩니다. 시상하부가 이게 본능의 중추니까 여러분, 수면과 본능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체내시계와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섭식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식욕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를 먹고 싶다 하는 식욕이 발동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주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침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액도 분비가 되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사 기능이 그때부터는 이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몸은 정교하게 균형 맞추어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호미오스테이시스, 우리가 항상성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배가 고프면 이 항상성의 기능을 이게 담당하는 곳이 바로 여기 시상하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의 중추액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온몸에 정말 불균형, 부조리 상태가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에 심지어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체로는 우리가 아침을 걸리면은 점심때까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까지 머리가 명석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걸면. 왜냐? 첫째는 여러분, 이 대뇌는 이 불과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이 에너지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대뇌가 쓰고 있습니다. 그 대뇌가 쓰는 에너지가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부족하면 절대로 우리 뇌가 옳게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뇌 포도당이 떨어지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죠. 자연적으로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생체 리듬이 난조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상하부에는 호르몬 대사 기능도 있고 자율신경 사령부도 있고 또 거기에는 면역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섭식, 망부, 중추 이 모든 기능들이 이 시상하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고장이 나면 그 근처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함께 고장이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이 참 항상성의 기능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걸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걸른다든가 혹은 심지어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은 여러분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삼식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기초대사가 항상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이 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0% 기초대사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은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밥을 적게 먹는다든가 물론 이제 소식이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기초대사가 활발해져야지 체중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량도 많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박사 그 불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다이어트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은 첫째 이 몇 가지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복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하는 그런 기분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게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어들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불어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말 밤에 늦게까지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야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특히 이제 첫잠 90분을 만약에 놓치면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방 분해를 하는 강력한 효소가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밤에 자는 동안에도 이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 조각도 잘게 깨면은 쉽게 녹아버립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큰 덩어리를 주면 잘 녹질 않아요. 이걸 이제 분해해서 이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각조각 난 지방은 쉽게 연소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취침 전에 체중을 한번 재보고 취침 후에 체중을 재보면은 대개 한 70kg, 80kg 되는 남자들 경우는 한 1kg 체중이 줄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이 줄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의 지방 분해를 하는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과 식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저 내가 딱 구원하는 것은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소식을 해라. 그 대신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운영하는 섬마을에 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책상마다 이 식탁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왜 그걸 놔놨느냐. 한 입에 30번 씹고 한 끼에 30분은 걸려서 드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여러분 식욕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수면 조절도 하고 식욕 조절도 하고 이게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 조절을 잘해야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세로토닌이 분비됨으로써 증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다이어트의 제일 기본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잘 씹어 먹어라. 여러분 실제로 이 좀 살이 찐 사람들 보면요.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거의 씹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님께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을 빨리 먹는 속도와 비만과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요, 잘 씹어 먹어야지. 여러분 침은 강력한 소화제요, 항암제요, 살균제요, 면역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침보다 강력한 이런 소화 효소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드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는요, 현미라든가 밀, 대두, 무, 당근, 야채 속에 있는 바이타민 B군, 이런 식품 속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제 곧바로 잠이 오는 식품으로서는 여러분 경험상 알고 있죠. 상추를 먹으면은 그만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먹으면은 잠이 잘 오는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토닌의 원료는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놈을 먹어야 됩니다. 이놈을 먹어야지 이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이 트립토판이 많이 섞여 있는 식품은 대개 우유라든가 바나나 이 육가공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라든가 대추라든가 생강차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밤차로는 캐모마일이나 여러분 라벤더가 들어있는 요즘에 그런 허브 드링크류도 많죠. 이런 거를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국 전통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정말 완벽한 이런 균형 맞춘 이런 식단이라는 것이 최근에 영양학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국 전통식을 골고루 먹으면 제가 이런 성분이 좋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딱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한국 전통식을 골고루 잘 드십시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